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업소득의 기속 연도와 수입 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기속 연도 잘못 판단해서 수입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본격적인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품 판매는 크게 우리가 오류 발생하지 않아요. 대개 인도한 날짜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용과 일치하고, 그래서 설명서의 발행된 내용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는 이슈가 될 건 없고요. 자, 넘어가 보시고 시험 판매 용 한번 보세요. 위탁 판매 큰 의미 없고요. 상품의 할부 판매 역시도 부가시세법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법에 따라서 세무경에서 발행해 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용어 정의 자체는 이제 할부금을 1년 이상 이게 분할해서 준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시기가 인도 기준이 아니고 회수 도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각 대가를 받기로 할 날짜마다 세무경에서 발행해 줄 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익 금액도 같이 가주겠다 얘기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면서 가게 되는 거고, 인도 기준은 아예 예외적 케이스죠. 그래서 만약에 인도할 때 그 할부니까는 대가를 주고 돈을 늦게 받는 거죠. 늦게 받는 건데, 인도에 줬을 때 비용 처리, 수익 금액을 다 잡고 비용 처리해 주게 된다면 인정해 주겠다 얘기인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개는 뭐 돈 받았을 때 세무경에서 발행해 주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 되기 때문에 회수 기준, 도래 기준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런 게 있다면은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뭐 이것도 이제 외부 감사 법인 같은 경우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하게 세무 기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있다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겠다.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세무 처리를 해야 되는 케이스의 경우를 얘기하게 된 거죠. 자, 넘어가 보시고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제조, 기타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완성 규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그때 용역 제공 완료됐을 때, 그때 수익금 보겠다라는 게 대원칙이고, 다만 장기 건설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된 거, 1년 이상 됐을 때는 그때는 작업 진행률 골치 아프적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좀 이따 보시게 된다면 작업 진행률 따라서 수익 금액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 같은 게 되게 영세하기 때문에 장기 건설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사 수익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되게 법인 사업자 얘기인데, 그래서 장기 건설로 해서 진행 기준 작업 진행률로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개는 단기 건설이죠. 단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 해준 것도 인정해 줄게 얘기해요. 할 수 있다 얘기해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죠. 할 수 있다. 인정해 줄게. 완성 규정 해준 것도 인정해 줄게. 그럼 대개 완성 규정 하겠죠. 그래서 공사 끝났을 때 그때 수익 금액을 인식해 주는 방법을 취한다 얘기입니다. 자, 작업 진행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한다 얘기예요. 건설비 총 비용, 원가로 해서 예정에 의해서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 발생한 표건비 누적계획, 공사 원가 누적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방법을 객관적 방법이 있다면 객관적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거의 이거로 많이 공사 원가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시고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완성 기준 쓰시면 큰 무리 되지 않습니다. 그 개인 단기 공사 용역이 되게 대부분 케이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슈되는 게 바로 이거죠. 인적 용역에 대해서. 인적 용역은 많이 발생하죠. 뭐 강사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한 날 둘 중에 뭐야? 빠른 날이 되는 거예요. 패스트. 빠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날이 수익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지급받기 뭐
먼저 돈을 받고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급받기 한 날에 전체 수익 금액을 보는 케이스가 일반적 케이스인데, 근데 이 금액이 적다면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금액이 크다면은 좀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억 된다, 이게. 3억 되는데 이게 3년치예요, 3년치. 3년치인데 미 돈 받았어요. 2024년, 2025년, 2026년 해서 3억을 미리 받았다 했을 때, 종합소득 과세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은 몇 배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1억 원씩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은. 1억 원씩 나눠지길 원한 거예요, 이게. 근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급받기 한 날 중 한 날과 유용 제공 완료한 날 중에 빠른 날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 규정 없다면은 3억 원이 바로 2024년도에 수익금에 잡혀서 왕창 세금 나오고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세금이 안 내는. 그래서 합산하게 된다면 몇 배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다만 연예인, 직업, 운동 선수 등. 이게 좀 애매해요, 등이. 어디까지가 등인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그렇다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여 하는 일신 정속 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받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암무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수익금액으로 한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나눌 수 있다 얘기예요. 프로 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등이니까 어디까지 확정될 수 있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한참 또 뭐 많이 발생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드라마 작가도 등에 들어가냐? 드라마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속 계약하면서 맥없이 받는 경우가 있죠. 뭐 드라마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유명 학원 강사 이런 케이스. 학원 강사가 학원을 이전하면서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들어가냐? 한도 안 됐는데 좀 뭐 항상 뭐 판례는 바뀌고 있으니까요. 내용을 쭉 봐야 됩니다. 안 된 케이스가 많이 나왔어요.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그런 게 나와요. 인수 정속 계약 대가에 해당하는지 보험 설계사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폭탄 맞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왕점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보시면 뭐 크게 보셔야 될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10번에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 이게 뭐예요? 임대료예요,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대개 임대료는 매달마다 받기로 한 날짜가 따로 있죠, 계약서에. 그럼 그 날짜로 하겠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날짜에 수익금이 발생한 걸로 신고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부가가치세법과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세금계에서 발행해 준 거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은 크게 무리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관 3번에 임대차 계약 및 지역권, 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 대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임차인하고 싸운 경우 많이 있는데, 에 대한 판결, 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 상당액은 언제 보겠냐? 그러면 판결, 화해가 있는 날에 보겠다 얘기예요. 소급해서 수송 신고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 날짜 보겠다. 그 날짜에 세금계에서 발행하고 그 날짜에 수익 금액이 있는 걸로 보겠다 얘기죠.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기타 자산은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이제 부동산 있겠죠? 동산 인도한 날짜, 부동산 판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은 대금 청산 날짜가 되는 겁니다. 대금 청산 날짜지 뭐가 아닙니까? 각 대가를 받기로 날짜 아니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짜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세금계산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만약에 부동산을 판매했다. 판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한 날짜에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발행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해서 계약금, 중도금,
10억 받고 잔금 20억 받았다 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은 각각의 발표한 날짜에 기술시기가 도래합니다. 수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건데 소득세법은요. 소득세법은 언제 되는 겁니까? 중간지급 조건부가 없어요. 인정해 준 게 없어요. 대금 청산 날짜 2025년도에 전체 30억의 수익 금액이 발생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정에 많이 빠져요. 항상 무조건 잔금 청산 날짜에 수익 금액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익 금액은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